네, 도전하는 사람이 아름답다. 안녕하세요. 국내 최초 소셜스타 인터뷰 토크쇼 진행자 국도리 PD입니다. 오늘 자리해주신 게스트는요, 다재다능의 표본이시죠. 대한민국 랭킹 1위 슈퍼파워 블로거이세요. 거기다가 이제 방송까지 출연 경력을 다수로 가지고 계신 우리 하명민 씨 모시고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네, 현재 우리나라 블로그 랭킹 1위인 디카갤러리 블로그를 운영하고 계신데 하루 어느 정도 블로거분들이 방문하세요? 예, 저는 하명민이고요. 네.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슈퍼파워는 아니더라도 예, 블로그 운영하고 있고 네. 예, 열심히 인터넷에 활동하고 있습니다. 여기 불러주셔서 너무 영광이고요. 네. 예, 방문자 수는 요즘엔 좀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네, 네. 많이 줄어들어서 2만 명 정도. 아, 줄어들어서요? 네. 네. 줄어들어서 2만 명. 많이 올 때는 네. 이슈가 좀 터질 때는 뭐 한 20만 명에서 30만 명도 오시는데 그거는 좀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이슈 때문에 오시는 거는 저 때문에 오신 게 아니라 그 이슈 때문에 오신 거니까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지상파나 예능에서도 자주 나오셨던 분이세요. 보신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저희 방송 나와주신 이유가 어떻게 되십니까?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저도 네. 되게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네네. 우리 국도리 PD님이 연락을 딱 주셨는데 네. 이 방송을 내가 나가야 되나, 나 나가서 욕먹으면 어떡하나 이런 고민을 많이 했는데 네네. 첫 번째는 우리 국도리 PD님 뵈면 네. 나중에 술 한잔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했고요. 네. 저랑요? 예, 진지하게. 네. 술 좋아합니다. 두 번째는 네. 제가 여기 나오면 네. 요즘에 살이 많이 쪘는데 네. 우리 국도리 PD님 옆에 있으면 얼굴이 네. 되게 작아 보일 것 같더라고요. 네. 그 말씀 안 하실 줄 알았는데 하시네요. 네. 네네. 네. 뭐, 그거 장점이니까요. 네. 괜찮죠? 그 정말 괜찮습니다. 일부러 검은색으로. 네. 네. 또 하필 검정색을 입고 오셔가지고. 네. 제가 사실 방송하기 전에 이게 자켓을 입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좀 많이 고민을 했는데, 어차피 뭐 뚱뚱한 사람은 어떻게 찍혀도 뚱뚱하다고 우리 카메라 감독님이 말씀을 해주셔서 그냥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대한민국 랭킹 1위 블로거이시고요. IT와 모바일 컬럼니스트로, 그리고 뭐 TV 방송인으로, 각종 언론 매체 등에는 또 사진 강연 등을 하고 계신 분이세요. 정말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계신 분이시고, 뭐 워낙 뭐 자꾸 방송이나 이런 쪽 출연을 많이 하셔서 소개는 뭐 이 정도로 마칠까 하는데, 실례지만 올해 나이가 좀 어떻게 되십니까? 나이가 뭐 노코멘트 하셔도 됩니다. 안 물어보실 줄 알았는데 깜짝 놀랐는데요. 네. 내년에가 마흔입니다. 네, 그 정도만. 네. 알겠습니다. 오늘 사실 저희 방송 나오셨던 출연자 분들 중에서는 가장 연장자세요. 지금까지 오셨던 분들 중에서는. 슬퍼요. 네. 소셜스타는 되게 젊은 분들만 오시는구나 오늘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뭐 또 아니라는 거를 또 알려주실 수 있으니까요. 네. 그 늙은이 파워? 예, 죄송합니다. 연장님 죄송하고요. 어쨌든 예, 오래 했습니다. 네. 오늘 또 그런 생생한 경험담들 좀 많이 들려주시고요. 네. 그동안 이제 파워블로거이자 컬럼니스트로 강연 활동들 많이 하고 계시죠. 요즘에는 좀 어떤 일을 하시면서 지내셨어요? 초반에는 이제 제가 전공 자체가 국제관계학이었어요. 국제관계학. 예, 대학에서. 그래서 그 정치나 이런 것들에 관심이 좀 많았는데, 네네. 이후에 이제 그 일을 하게 된 게, 점차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지만은, 그 사진을 전공하게 됐어요. 예, 그래서 사진을 좀 하고 싶었고, 그래서 지금 그 강의는 그 사진 쪽으로 해서 그 국가 정부의 공무원 강의를 많이 하고 있고요. 공무원 강의를 하다가 또 어떻게 또 연결이 많이 돼서 예, 이쪽 저쪽 노동고용부나 행정자치부, 지금 행정안전부로 바뀐 것 같아요. 아무튼 국가 단체들 쪽에 그 강의를 많이 하고 있고 요즘은 또 인터넷 강의도 많이 들어옵니다. 인터넷 강의요? 네네. 뭐 어떤 내용으로 들어옵니까? 요즘은 또 스마트폰이 많이 들어와요. 스마트폰. 예, 제가 그 컬럼니스트라고 말은 붙였지만 굉장히 부끄러워요, 사실은.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는 게 이제 선 관찰자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먼저 보고 접한 것들을 다른 분들께 알려드리려고 이쪽 저쪽 강의를 많이 하고 있어요. 요즘에는 뭐 강의하시느라고 좀 시간을 많이 보내시고 계신가 봐요. 예, 강의가 많고요. 또 글도 많이 쓰고 또 이렇게 또 좋은 분도 만나 뵙고 술도 얻어먹고. 술 사실 거죠? 네, 뭐 사야죠. 방송 좀 나가고 있습니다. 방송 나가고 어떤 술로 사실 건가요? 뭐 그거는 조금 있다가 원하시는 술 있으시면은 우리 뭐 시청자분들도 오시고 싶은 분들 오십시오. 예, 진짜로 사주신다니까 꼭 함께 하시고. 뭐 100분 200분 오시지 않겠죠?
제가 글 올리겠습니다. 아, 네. 안 그러셔도 되는데. 네. 알겠습니다. 사실 블로그 얘기를 조금 해볼게요. 블로그 하면 이게 이제 오픈형 플랫폼이잖아요. 그래서 뭐 사실은 만들고 꾸미고는 누구나 할 수 있는 뭐 것들 중에 하나일 건데, 과거에는 이제 개인에 대한 이야기를 담는 공간으로도 좀 많이 사용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 시대에 또 차지하는 블로그의 영향이 좀 달라진 것 같아요. 좀 어떤 생각이신가요? 우리 국도리 PD님 말씀하셨던 것 중에 네네. 3분의 1은 틀리고 3분의 2는 맞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그게 뭐냐면 과거에는 블로그는 확실히 하나의 자기 자신을 표현하는 마치 일기처럼 사용하시는 경우가 많았는데, 네네. 요즘에 약간 오해하시는 것들이, 물론 그런 블로그도 있는데 더 많은 블로그들이 나 자신에 내재되어 있던 뭔가 끼와 그리고 내가 먼저 살펴본 제품과 내가 먹어봤는데 맛이 있거나 맛이 없는 그런 약간의 좀 더 구체화된 그런 이슈들을 다루는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좀 더 전문화된 것 같고요. 또 그러다 보니까 그냥 마치 블로그는 일기 같아야 돼. 그냥 시대의 흐름에 그냥 맞춰서 내가 글을 편하게 쓰면 돼. 내 하루를 적는 날적이야 라고 했던 그런 시대가 약간은 좀 지난 게 아닌가. 물론 그런 일상 블로그도 있지만 좀 더 전문화된 블로그들도 많아졌다. 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뭐 종합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영향력은 과거에 비해서 훨씬 더 커진 것은 맞다 라고 봐도 무방할까요? 그 부분도 맞는 것 같고요. 제가 아까 방송 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또 하나의 채널이 늘어난 게 아닌가. 요즘에 많은 채널들이 있잖아요. 과거에는 신문 있었고 라디오 있었고 TV 있었으면 지금은 인터넷 안에서도 카페 있고 블로그 있고 SNS가 또 별도로 따로 있고 또 SNS에서도 인스타그램 있고 페이스북 있고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채널이 다원화된 것 같은데, 그 중에서 하나가 잠깐 조금 이슈를 많이 끌고 관심 많이 받았던 부분이 아닌가. 사건 사고도 많았잖아요.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일단 뭐 시작부터 굉장히 전문적인 말씀들을 역시나 많이 해주시고 계신데, 처음부터 하명민 씨께서 파워블로그를 만들어야겠다 하고 시작하신 건 아니시죠? 네, 처음 사실 파워블로거가 되면 좋죠. 누구나 좋다고 하죠. 요즘에 강의를 하다 보면 학생들도 그런 이야기를 해요. 저도 파워블로거 되고 싶어요. 또 학생들도 꿈이 뭐냐고 물어보면 과거에는 대통령, 뭐 아버지가 진지한 사람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면 요즘에는 꿈이 우선 첫 번째 뭐일 것 같으세요? 뭐 지금 말씀하신 걸로 봐서 파워블로거라고 할 것 같은데요? 1위가요. 건물주? 건물주. 네, 되게 현실적이죠. 네, 뭐 주님 위에 건물주님 있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네, 건물주님 계시고 파워블로거라는 그 대답도 심심치 않게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리고 대학에서도 관련된 학과가 생기기도 하고 디지털 뭐 커뮤니케이션, 인터넷 커뮤니케이션 다 이제 블로그가 별도로 또 강의가 만들어질 정도로 가끔 저도 이제 그런 강의를 나가기도 하는데 굉장히 그 블로그에 대한 시선이나 그 인식들이 좀 많이 달라진 게 사실인 것 같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도 이제 그런 파워블로그를 꿈꿨었는데 처음에는 제가 블로그를 해야겠다라고 시작한 게 아니라 저도 그 잡지사를 운영을 했었어요. 직접이요? 예, 기자 출신으로 해서 나도 책을 만들어서 돈 좀 벌어봐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시죠? 네네. 잡지사나 그 미디어를 만든다라는 게 생각보다 어렵고 돈도 많이 들고 그쵸. 예, 제 뭔가 능력이 거기까지 안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을 좀 많이 했는데 어쨌든 잡지에서 만들었던 컨텐츠들을 어딘가 보관을 해야겠다. 그걸 요즘에 이제 디지털 아카이브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디지털 아카이브. 예. 이제 문서화, 디지털화 하는 작업에서 그러면 그걸 어디에 정리를 할까 하다가 블로그에다 정리를 했는데 그게 이제 운때가 터진 거죠. 네, 오랫동안 저장을 해놨었는데 운때가 어디서 터졌냐? 저한테 이제 세용지마일 수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잡지가 망했어요. 운영하시던 게. 네, 근데 망했다라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어느 순간인가 광고가 안 들어오는 거예요. 잡지인데요. 네, 한 반년 동안. 정말 그래서 어느 정도 나도 벌 만큼 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어느 순간인가 팍 꺾이는 거예요. 근데 그 계기가 아이폰이 출시되기 딱 6개월 전이더라고요. 그래요? 국내에 스마트폰이 들어오기 6개월 전부터. 왜냐면 제가 하던 잡지가 MP3랑 이제 PMP 관련된 그런 리뷰 잡지였어요. IT기기 관련. 네네. 그러니까 그것들을 다 잡아먹는 새로운 강적이 나타난다라는 걸 제가 몸소 깨달은 거죠. 직접 망함으로써. 예. 그래서
잡지를 그래서 망한 이유 중에 하나는 인쇄비를 댈 수가 없어서 그런데 종이값이라고 하죠. 그렇죠. 엄청난 종이값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블로그로 이제 옮겨 놓으니까 네네. 너무 좋은 거예요. 인쇄비가 우선 안 들고, 종이값 안 들고. 그렇죠.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블로그는 이미 어느 정도 포맷이 정해져 있어서 스스로 만들 수 있게끔 되게 쉽게 네네. 예전에 마치 그 에디터, 나무 에디터나 뭐 드림위버처럼 네네네. 그런 식으로 에디터가 잘 만들어져 있어서 굉장히 저로서는 좋은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뭐 말 그대로 새옹지마라는 말이 좀 떠오르는 것 같은데 아주 다사다난했죠. 근데 사업을 직접 하셨으면 당시에 금전적인 손해도 조금 있으셨겠어요. 예, 조금 있었죠. 많이는 없어서 다행인데 예, 조금 있었고요. 그 사업은 해도 손해, 안 해도 손해, 마치 결혼 같은 것 같아요. 그래요? 예, 그래서 한 번쯤은 내가 내 꿈을 갖고 사업을 한다는 건 굉장히 좋은 일이긴 한데 근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굉장히 좀 성공만 바라보고 사업을 하다 보면 그 실패를 했을 때 정말 크더라. 예, 그래서 좀 약간 실패했을 때 확률도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진행을 하면 좋지 않을까. 약간의 겁도 좀 필요하다. 예, 너무 겁을 내면 안 되겠지만. 그렇죠. 너무 겁을 내면 뭐 사업을 시작을 못 하시겠죠. 과유불급입니다. 알겠습니다. 블로그 얘기를 하다가 이제 또 잠깐 과거 얘기도 해주셨는데, 이제 요즘에는 뭐 사실은 조금 상업적으로 뭐 변질된 부분들이 매체를 통해서 몇 번 전파가 됐었죠. 우리나라 이제 최정점에 있는 블로거로서 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어떤 입장이세요? 정확하게 단어를 말씀드리면 파워블로거지라고 해요. 네. 네. 저도 엄청 들었고요. 이런 말씀 안 하시려고. 네, 제가 일부러. 것 같은데. 네. 근데 저는 하고 싶었던 얘기가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파워블로거지라고 하면 이제 사과들이 몇 개가 터졌는데, 좀 대표적인 예를 들어보자면, 나 블로거니까 이거 주세요. 이거 제가 글 실어드릴게요. 라고 하는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이게 하나의 마치 감투고 누가 보면은 계급인 줄 알고 갑질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실제로 블로그를 제대로 이 블로그에 내 이름을 걸고 이거는 내 블로그야 라고 어느 정도 자긍심을 갖고 운영하시는 분들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아주셨으면 좋겠는 게 절대로 정말 제대로 된 블로거라고 하면 그런 짓 할 리가 없고요. 만약 그러신 분 계시면 그냥 자주 가던 블로그에 그냥 댓글 달아주세요. 알아서 그럼 테러가 들어가면 저희끼리 알아서 자정작용이 일어나요. 야, 그렇대더래. 그렇다고 하는데 정말 잘못된 거 아니냐. 누가 봐도 잘못된 건 잘못된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오해가 없어졌으면 좋겠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블로그는 계급이 아니고 또 감투도 아니고 또 심지어는 제대로 운영하시는 분들은요 가족이 알까 말까 할 정도지 어디 가서 자기가 블로거라고 절대 얘기를 안 해요. 그래요? 네. 그래서 저도 어디 가서 블로거라고 얘기 잘 안 하고 조심스럽게. 왜냐면요 오히려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블로그라는 걸 얘기하는 게 굉장히 꺼려지고 조심스럽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네. 오히려 책임감 때문에 말씀을 하시기가 더 원래는 조금 불편한 그렇죠. 건데 반대로 역용하시는 분들이 오히려 근데 초반에는 약간 그런 오해를 하실 수도 있어요. 약간 그런 붕 뜨는 시기가 있는데 운영을 하다 보면 이제 곧 그게 아니라는 것을 아실 수 있을 테니까 지금 만약에 혹시라도 블랙 컨슈머로 그런 일들을 하시는 분들, 혹시 실수를 하시는 분들은 꼭 잘 생각하셔서 그래서 하시면 안 됩니다. 네, 갑자기 경고를 하셔서 조금 당황했는데 뭐 이런 얘기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나눠보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좀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 게 저 개인적으로 정말 궁금한 겁니다. 이 파워블로거가 되면 굉장히 많은 분들에게 영향력을 사실은 뭐 본의 아니게 끼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파워블로거로서 삶을 살아간다는 게 타인들에게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주는 것인지가 예전부터 좀 궁금했어요. 그러니까 뭐 일화라든지 그런 선례가 있으시면은 좀 알 수 있도록 보시는 분들이 책임감이라는 부분과 약간 좀 통하는 부분 같아요. 그렇죠. 네. 글을 썼을 때 이제 그게 얼마만큼 여파를 미치는가에 대한 부분은 제가 이제 제품 리뷰를 많이 하게 돼요. 근데 제 블로그의 그 주제가 많은 분들이 저기 IT 블로그다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저는 정말 그런 감지덕지예요. 저는 IT 블로그라고 제가 얘기를 하긴 뭐하고 컬럼리스트다 그거에 관련된 글을 많이 쓰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 블로그의 확실한 그 컨셉은 우리나라 남성들이 좋아하는 아이템에 대한 리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IT 제품 말고도 뭐 아이를 키우게 되면 아이 장난감이라든지 또 남자들이 좋아하는 뭐 그루밍 아세요? 잘 모릅니다. 네, 면도기. 네, 면도기. 전문 리뷰할 때 나오는 얘기예요. 네네. 그루밍 디바이스라든지 또는 뭐 헤어드라이기라든지 예,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동차라든지. 근데 이제 제가 IT 블로그라고 다른 분들이 오해를 하시는 이유는 IT 제품을 검색하고 들어오시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쟤한테는 IT 제품이 되게 많아 라고 하는데 저한테 IT 제품의 빈도수는 한 5분의 1 정도밖에 안 돼요, 사실은. 그래요? 네. 글이 지금까지 제가 적은 게 한 4,000개 정도의 포스팅이 있는데 그 중에 한 800개에서 1000개 정도?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편이죠. 그렇죠. 제품이 800개, 1000개니까. 그렇죠. 근데 그래도 책임감을 느끼는 건 그 제품은 각 제조사들이 마치 출산을 하듯이 정말 힘들게 낳아놓은 제품들이거든요. 그렇죠. 만들어 놓은 제품들인데 그 제품들은 아쉽게도 장점이 9라고 하면 1의 단점은 있어요. 근데 9와 1의 단점을 1을 안 적을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근데 이 1을 대부분의 블로그들에서 안 적고 그냥 지나가는 경우가 많아서 네, 왜냐면은 그분들은 이 제품을 좀 잘 적어줘야 나중에 또 다른 제품을 리뷰할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뭔가 아쉬움과 약간 열망감? 예, 그런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도 경험을 해봤지만은 장점만 적으면 그냥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다시는 안 들어옵니다. 저도 그 사람 글을 안 봐요. 왜냐하면 이거는 그냥 찬양이죠. 그러려면 찬송가를 부르지 왜 거기다 리뷰를 쓰고 있느냐라는 거죠. 단점이 없는 제품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내가 느끼는 적어도 이 제품을 다른 사람이 구매를 했을 때 쓰고자 하는 서비스였을 때 그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특징이라던가 느낌이라던가 이걸 이렇게 활용했으면 좋겠다라든가 그런 내용들은 적어줬으면 좋겠다. 예,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것을 안 적어줬을 때의 문제점은 제조사가 아무리 순산을 해서 정말 애처럼 예쁘게 빚어놨다고 하더라도 그 애가 그대로 나옵니다. 다음 제품이. 예, 발전이 없다. 발전이 없어요. 그러면 제조사도 문제예요. 제조사도 그렇게 나에게 듣고 싶은 얘기만 찬송가만 들을 게 아니라 단점이라든지 뭔가 고칠 점들을 충분히 받아들여서 다음 제품에 피드백을 받아서 넣어서 발전시키면 좋은데 그냥 다 좋다는구나 그렇게 이해를 하고 넘어가다 보니까 어느 정도 나중에 발전될 가능성이 아예 여지가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악순환이 반복된다고 할까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 그리고 또 이런 경우도 있죠. 아예 그냥 단점 그냥 아주 내내 단점만 쓰는 경우. 근데 그것도 필요하다고 봐요. 왜냐면 저도 그렇게 쓰는 경우가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아예 포기한 거죠. 다음에 리뷰 받을 걸 아예 포기를 한 건데 근데 그렇게 쓰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나의 인기가 아니라 지금까지 올라온 리뷰들이 정말로 칭찬일색인데 분명히 이 제품이 단점이 있는 제품인데 예, 왜 그걸 지적을 안 할까라고 하는 답답함이 느껴질 때 예, 그럴 때 있는데요. 예전에 과거 2011년도에 제가 한번 그 단점들을 적었는데 그게 너무 주관적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사람들은 주관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개인적인 그 제품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만 적다 보니까 굉장히 좀 사건이 확대돼서 예, 많은 분들이 그걸 보시고 구매를 안 하시는 바람에 예, 제가 우리나라가 휘청하게 한 적이 한 번 있습니다. 그래요? 예, 예. 2011년도에? 네, 그냥 그렇게만 알아주시면. 네. 알겠습니다. 뭐 사실 책임감과 관련된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는데 물품을 이제 구매함에 있어 소비자들이 80% 이상은 후기 정보를 보고 결정을 하신다라는 뭐 데이터가 있더라고요. 근데 뭐 그런 면으로 보자면은 리뷰도 사실 뭐 후기로 봐도 연장선상에 있는 얘기잖아요. 그러면은 뭐 제가 조금 뭐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정말 뭐 제품이 좋고 또 직접 느끼시기에 좋은 리뷰가 나왔을 때 이 제품이 정말 대박이 날 수도 있는 일이겠네요. 이렇게 전문적으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좋은 평가를. 더 직접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어느 정도의 지원이 들어옵니다. 근데 그 지원은 뭐냐면 그걸 물어보고 싶으신 건데. 예. 뭐 조금 더 질문이 있어서. 먼저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의 중소기업 제품들을 제가 요즘 많이 보고 있어요.
네, 중소기업 제품들의 특징은 네. 잘 만들어도 판매처가 없거나 마케팅할 수 있는 기회가 아예 없다 보니까 그렇죠. 창고에 처박히고 사장나는 경우가 많아요. 맞아요. 근데 요즘의 네. 제품들은 사이클이 굉장히 짧잖아요. 네네네. 그 구매하고 사용하는 그 사이클 빈도가 굉장히 짧은데 그럴 기회조차도 없는 제품들이 많고요. 네네. 그런 제품들은 조금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블로그가 또 하나의 채널이다. 네네. 그럼 약간 홍보 채널로서 활용을 해주시고 또 거기서도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9가 장점이면 1의 단점들을 잘 얘기를 해서 나중에 그분들은 반면교사로 좀 더 좋은 제품으로 만들어내면 좋겠다라는 생각 들기도 하고요. 또 제품 구매하실 분들은 나한테 이런 부분이 안 맞는데 내가 이걸 구매하면 그래 이 정도는 감안하고 가격이 저렴하니까 중소기업 제품은 써도 괜찮겠다라고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렇죠. 서로 윈윈을 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좀 정립되지 않을까. 그리고 아까 지원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네네. 아무래도 그 블로거 한 명의 블로거이다 보니까 어떤 제품이 있는지 어떤 제품을 쓰고 싶은지 굉장히 좀 접촉하거나 또는 회사라고 하면 영업을 해야 되는 건데 그렇지. 섭외 그리고 방송은 섭외죠. 네네. 섭외가 짱이잖아요. 네. 그죠? 우리 작가분들 한번 고생하시면 열심히 찍고 계신데 네. 저도 그 사진을 찍다 보니까 섭외의 중요성을 알아요. 전문 작가와 아마추어 작가의 사진의 그 가치에서 판가름이 나는 중요한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섭외력이거든요. 그 마을을 통째로 빌릴 수 있는가 없는가. 그렇죠. 예. 근데 그 1인 미디어 혹은 1인 블로거로서 이 제품을 섭외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던 대로 단점보다는 아무래도 좀 묻히고 장점을 좀 써주게 되어 있고, 자연적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좀 잘 캐치해주는 회사들도 또 많이 있고, 또 요즘에 체험단이라고 하는 그런 문화가 좀 많이 발전해 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네. 체험단으로 많이 도전하셔도 좋을 것 같고, 또 아예 애초에 저희 같은 경우는 스케줄을 어느 정도 짜고서 또 그거에 대한 이제 저작권이라든가 원고료를 받고 대신에 제품에 대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장단점을 확실히 말씀드리고 정확한 리뷰를 하단에 또 요즘에는 이제 문화가 생겼어요. 푸터라고 해서 이 제품은 어느 정도 지원을 받고 하는 겁니다. 제 주관을 제대로 쓰는 겁니다. 저는 그거 생길 때 너무 반가웠어요. 네, 저도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미국에서는 이미 법으로 정해져 있었고 우리나라에서도 그게 생긴 지 이제 한 3년 차 됐는데요. 네네. 저는 그거 생겼을 때부터 그냥 너무 좋다라고 해서 아래에 달았거든요. 그리고 달았는데 굉장히 좋아졌던 건 오히려 제가 원래 적고 싶고자 했던 말이 아래 푸터에 있어서 좀 더 당당해졌어요. 그래서 쓸말 쓰고 리뷰에 내가 하고 싶은 말 썼는데 이걸 받았다라고 해서 오해받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럼 차라리 그럼 나 바꿔도 내가 할 만 했다라고 하는 게 오히려 더 당당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보시는 분들도 용기 내셔서 할 만 합시다. 알겠습니다. 뭐 그런 좋은 리뷰들은 또 뭐 중소기업의 매출이나 이런 걸 올릴 수도 있겠지만 소비자들의 합리적인 또 소비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리뷰 많이 보는 편인데 앞으로도 좀 관련된 활동들 해주시면은 되게 많은 귀감이 되실 것 같습니다. 제가 사실 여쭤보려고 했던 게 좀 먼저 말씀하셨는데 사실 어마어마한 제안을 받으신 적도 있으시죠? 사전 질문지에 그 질문이 써 있더라고요. 네네. 근데 이거 되게 재밌는 질문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어마어마한 지원. 네네. 자, 여기서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빅돌 PD님께. 어마어마한 지원이면 어떤 지원이면 어마어마할까요? 뭐 제 기준에서 한 1, 2억 정도라든지 금액적으로 아니면 뭐 아파트를 한 채 아파트 얘기 나올 줄 알았어요. 뭐 워낙 집 사는 게 좀 어려운 세상이니까. 작가님은 어마어마하다고 하면 어느 정도일 것 같아요? 네, 이게 마이크 들릴지 모르겠습니다. 들려요? 크게 말씀하세요. 비슷한. 아파트? 아파트는 뭐 1, 2억. 건물주도 아니고 아파트. 건물주요? 아니에요. 그냥 농담삼아. 주님 위에 건물주. 네. 그게 유행어죠? 네네네. 주님이 많이 그러시더라고요. 어마어마한 지원이 없어요, 사실은. 그래요? 네.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해보죠. 우리 자동차 블로거라고 하면 자동차 주겠습니까, 리뷰하는데? 저는 사실 주지 않을까라고 사실 생각도 해봤는데 안 주나요? 안 줍니다. 가난해요. 사실은 가난하고 얼마 전에 SNS에 한 블로거가 이렇게 넋두리처럼 쓴 글을 봤어요. 그래서 그 글을 보면서 우리 국돌이 PD님의 그 질문과 이렇게 오버랩이 됐는데요.
지원을 받는다고는 하지만 그 지원을 어느 정도 받고 또는 금액을 어느 정도 원고료를 받고 쓴다고 하더라도 또는 제품을 받아서 쓰는 경우, 작은 제품인 경우에는 제품으로 지원을 받더라도 그게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이게 이익이 아니고 네. 그냥 쌓이는 수준이 되는 거예요. 그걸 너무 전문적으로 하다 보면. 근데 일반인이 만약에 지원을 받았다라고 하면 내가 한 달에 이거 아니지 2년에 스마트폰 한 대가 만약에 들어온다고 하면 나 이거 되게 혜택을 받았어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혜택이 많이 쌓이게 되면요 생각보다 그렇게 큰 물질적인 그런 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냥 단지 쌓일 뿐이에요. 예, 그러다 보면 저도 그냥 뭐 들어오는 뭐 배터리 같은 것들 들어오면 저는 이제 우리 구독자분들, 블로그 구독자분들께 선물을 드리고 예, 저도 이제 사촌이 놀러 오면 이제 하나씩 손에 쥐어주고 하는데 우선 질문이 그거였죠. 어마어마한 욕이 있었는지. 없었어요. 한 번도 없으셨어요? 예,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도 밝히고 아파트 바꾸고 아파트 저 썼다니까요. 저 아파트 우리 건설 현장에 계신 아니죠. 제 위에 계신 분. 그럴 리가 없고요. 그게 우리나라 그 자유경제에서 맞지 않는 말이죠. 근데 이제 약간 좀 크다라고 하면 뭐 TV를 지원을 받고 TV요? 만약 예를 들자면 TV 정도 지원을 받고 뭐 TV도 큰 거 아니고 뭐 100만 원 안쪽으로 해서 대신에 이제 시리즈로 뭐 개봉기라든지 리뷰라든지 활용기라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시리즈가 나올 수는 있는데 그럼 재미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안 받아요. 그리고 그 TV를 받으면 더 재밌는 건 그 제조사는 그 제품이 중고가 돼요. 그렇죠. 그래서 또 값어치가 내려가요. 그래서 차라리 어떻게 보면 제대로 된 값어치의 저작권료를 받는 게 저도 그렇고 제조사도 그렇고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그리고 그 제품 같은 경우에는 뭔가 테스트하는 현장에 가서 제가 직접 촬영한다거나 또는 제가 그 겪은 것들을 좀 잘 이제 보여드리려고 저희 그럴 때 사진 전공인데 죄송합니다. 이제 발로 찍고 있어요. 너무 바빠서 양해를. 먼지 없애라고 하시는 분들 잘 없애겠습니다. 사진 전공이신데 그 발로 요즘에 사진을 찍고 계시다고 하시네요. 사진기가 좋아서 잘 찍혀요. 그 영향력 있는 블로거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 블로그를 뭐 제가 그냥 얘기를 듣기로도 취미 정도로 해서 될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보통 어느 정도의 시간 투자를 하시나요? 운영하시는데? 그 굉장히 좋은 질문이신 것 같아요. 제가 꼭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제가 능력이 없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시간 할애를 엄청 많이 해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그래도 한번 그런 글을 쓴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넋두리예요. 어떻게 보면 하루 24시간인데 밥 먹고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바쁘더라. 그래서 시간을 제가 체크를 해봤어요. 해봤더니 하루의 절반 이상은 투자를 하고요. 12시간 이상은 투자를 하고요. 와, 매일매일이요? 네. 그리고 주말 없고요. 그리고 가족과 지낼 시간 없고요. 밥 먹고, 그래서 어쩔 때는 만약에 외부 취재나 그 조금 복잡한 취재가 있는 경우에는 시간이 좀 더 늘어나서 마치 수험생처럼 잠을 줄여야 되는 한 4시간 자면서도 운영한 적이 있고요. 그리고 이게 그 글이 그냥 한 번에 그냥 글 써야지 하고 글 쓰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맞아. 자료조사도 해야 되고 우리 국도리 PD님도 이 방송 하시기 위해서 섭외도 하셔야 되고 대본도 써야 되고 대본 바로 짧게 쓰시던데 시간이? 뭐 많이는 않습니다. 근데 저도 그만큼 자료조사의 시간 또 뭐 사진도 찍어야 되고요. 그리고 또 어느 정도 이게 실수가 있는지 없는지 검증도 또 해야 되고 오타도 체크해야 되고 그 시간이 굉장히 좀 많이 걸려서 만약 포스트 하나를 예를 들면 최소 4시간이고요. 포스트 하나예요? 와. 최소가 4시간이에요. 사진 촬영이 없는 뭐 그런 아주 간단한 포스트인 경우에. 근데 만약 리뷰를 하나 하려고 하면 이거 보면서 웃으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나는 하나 쓰는데 2-3일 걸리던데 2-3일 걸리는 것도 있어요. 그리고 더 오래 걸리는 것도 있어요. 롱텀으로. 근데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해요. 블로그는 굉장히 좀 성실해야 되거든요. 하루에 올라가는 포스팅 개수가 2개 정도는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오전, 오후로. 왜냐면 항상 들려주시는 분들 계시고 그분들을 위해서 저는 발행을 하는 거니까. 그렇죠. 주간 석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좀 맞추려면 어느 정도 요즘에 또 문화가 모바일로 블로그를 보는 문화이다 보니까 또 길어지면 또 안 보세요. 그렇죠. 오해하시는 분들 중에 한 분이 야 여기는 보니까 과학실, 랩실, 연구실에서 한 것처럼 30페이지 논문을 썼는데 이거 좋은 거 아니냐라고 하시는데 저도 그렇게 쓰고 싶죠 물론. 근데 그렇게 쓸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나눠서 이제 시리즈로 쓴다라는 거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보통 보면은 개봉기 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뭐 디자인, 뭐 롱텀 테스트에서 쭉 나눠져 있고요. 제가 카테고리별로 다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잘 찾아봐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글 하나만 보고 야 이거 너무 성의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 카테고리 꼭 이용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 역시 뭐 그냥 해서 되는 일은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보는 분들은 사실 잘 모르실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죠. 만들어진 걸 가지고 보는 거기 아시면 눈물 나죠. 그러니까요. 그 재밌는 게 제가 이제 사전 인터뷰지를 다 읽어보고 방송을 하는데 그 대학 생활하실 때 SBS에 출연을 하셨어요. 근데 이 프로그램이 재밌는 게 자치구단이라는 프로그램인데 여기에는 뭐 어떻게 하시다가 나가신 거예요? 이제 제가 망난이었어요 사실은 대학교 때. 망난이. 저기 3화 출연자는 또라이라고 본인이 그러셨었는데. 이거 이렇게 나가도 될지 모르겠는데 정말 막 놀았어요. 그래서 학교가 선동률 방울보다 더 낮았고요. 0.15, 2호인가 1호인가 그랬었어요. 딱 한 수업에 D를 맞으면 그렇게 돼요. 2학기 동안. 그래서 저는 집에서 군대도 자원에서 보내주셨고요. 너 군대 꼭 가라. 그 자원이 아니지 않나요? 그거는 강제로. 아니요. 병무청에 가셔서 어머니께서 너 군대 가라라고 해서 군대 자원. 보내주세요. 저도 모르는 사이에. 그리고 저한테는 이제 너 영장 나왔다 그러신 거죠. 너무 노니까. 저는 그 고등학교 때 오토바이 타고서 등하교 했고요. 고등학교 때. 그래서 대학교 때도 물론 굉장히 많이 전국을 싸돌아다니면서 좀 좋아하는 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르신들이 보면 망난이고 친구들이 보면 그냥 조금 재밌게 노는 애, 놀기 좋은 친구. 그래서 이제 군대를 갔다 오니까 현실이 좀 보이더라고요. 역시 이거 큰일 났다. 군대. 이거 큰일 났다. 이제 정신 차려야겠다. 그래서 어머님께 제가 하나의 부탁을 드렸어요. 제가 자취를 할 테니까 이동하는 시간도 아깝다. 한번 제대로 해볼 테니까 자취를 조금만 도와달라. 초반에만. 나머지 아르바이트에서 하겠다. 초창기에. 네네네. 그렇게 해서 정신을 좀 차린 빨이 있었는지 성적이 잘 나왔어요. 그래서 딱 한 학기 더 다니고 졸업했어요. 야, 다 채우고. 갑자기 그렇게 되신 거예요? 네. 군대 갔다 오셔서? 그 이제 나중에 TV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네네네. 그게 이제 유명해졌어요. 그래서 개과천선. 개천에서 용났다. 네네. 그래서 성적이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 모든 수업에서 이제 반대로 하나만 A-가 있을 정도. 다른 거 다 A 부르고. 완전 정반대로 바뀌었네요. 네네네. 정반대로. 그렇게 해서 제때 졸업을 했는데 그게 좀 소문을 타서 방송까지. 한 기자분이 취재로 오셨어요 처음에. 네. 신문사에서 오셨다가 라디오 방송 출연하고 이제 TV까지 나가게 됐는데 그때 당시에 리얼 코리아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탑에 나와서 함영민 씨의 자치구단. 근데 자치구단으로 나가게 된 게 자치 생활을 좀 알차게 했어요. 제가 생각해도 초반에 좀 으쌰으쌰 할 때니까 어머니한테 제가 하겠다라고 얘기한 것도 있고 그래서 좀 알차게 했던 것들이 좀 재밌게 TV에 나가서 뭐 노하우라든지 그때 당시에 또 드림위즈라고 지금 없는 회사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찬진 씨가 만들었던 회사 거기에서 만든 홈페이지 그 소스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소스로 자취방 이야기라고 해서 그때 사이트를 만들었었어요. 직접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게 또 좋은 인기를 끌어서 그때 느낀 거죠. 내가 뭘 하더라도 나를 알릴 수 있는 뭔가의 채널이 있으면 이거는 힘이 되는구나. 힘이 된다. 그리고 나의 운대를 좀 틔워줄 수 있는 그런 하나의 강제가 될 수 있다.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몸소 깨달았죠. 망나니가 개사천선하는. 그러니까요. 사실 그 시대적 난제가 그 어렸을 때 노는 사람이 성공을 더 빨리 하냐, 공부 열심히 한 사람이 빨리 하냐, 뭐 이런 말씀들 어르신들 많이 하시는데 뭐 사실 정답은 없겠죠. 근데 지금 봤을 때는 놀았다고 해서 뭐 나중에 잘못된다라는 법은
꼭 없구나라는. 성적은 잘 나왔어요, 그래도. 네네. 네. 근데 아까 저기 학교 다니실 때 네. 조금 많이 노셔서. 아니, 그래도 네. 공부는 좀 했어요. 아, 그래요? 남들, 저 당구장 갈 때 저 조금 공부하고, 그 다음에 좀 뒤따라서 가고. 네, 그럼 뭐 정답이 나왔네요. 놀더라도 공부는 하시면서 노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해주셔서, 당시에 잡지사 이름은 뭐였어요? 운영하실 때. 아, 저 운영하던 잡지사요? 네네네. 제가 그 편집장 했었던 잡지는 이제 DC라고 해서 DC. 예, 디지털 캐치, 디지털 카메라의 줄임말이었고요. 아, 예, DC. 영문으로 DC. 예, 그 DC 코믹스라고 있죠. 네네네. 예, 그런 느낌이고. 그리고 제가 만들었던 잡지사는 포터블. 예. 그 여러분 그 검색해 보시면, 제 이름 검색해 보시면 그 잡지가 나와요. 예쁜 모델이 이렇게 제품 들고 있거든요. 예, 못 삽니다. 지금 한정판입니다. 알겠습니다. 망했거든요. 그 현재 이제 블로그 랭킹 1위라고 제가 소개를 해드렸는데 2년 동안 이걸 유지하고 계신 것으로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이 블로그 랭킹의 의미가 뭔가요? 저도 놀랐어요. 그 랭킹이라는 게 좋은 의미에서는 어느 정도 이렇게 등수를 따져서 조금은 그걸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어떤 다르게 보면 또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랭킹을 해줘서 좀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주는 그런 느낌도 있는데 우리나라의 그 차트를 매기는 사이트가 두 군데가 있어요. 네. 랭키닷컴 있고요. 여기 다 얘기해도 되는 거죠? 상관없습니다. 자막만 넣지 마세요. 네네네. 랭키닷컴 있고 블로그 차트라는 곳이 있어요. 네네. 근데 이제 그곳에서 랭키닷컴과 블로그 차트에서 이제 방문자 수도 들어갈 것 같고요. 저도 자세히 그 로직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방문자 수나 뭐 댓글이나 글의 뭐 내용이라든가 내용은 못 볼 것 같은데 예, 그런 것들을 전부 다 조합을 해서 등수를 매겨주는 이제 랭킹을 매겨주는 그런 사이트가 있더라고요. 근데 재밌는 게 거기서 처음 알게 된 게 우리나라의 블로그 수를 거기서 집계를 하는 게 있어요. 전체 블로그 숫자를. 네. 그래서 보니까 거의 우리나라 인구의 한 7분의 1에서 6분의 1 수준? 그러니까 이런 경우도 있겠죠. 내가 한 블로그를 한번 만들어 볼까 하다가 이제 그냥 터진 그런 블로그도 있겠고. 근데 여기서 또 유의미한 그런 이제 통계 집계가 있는데 그럼 글을 좀 써보고 10개 이상의 글을 쓴 블로그가 좀 어느 정도 운영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한 100만 개 정도가 되더라고요. 100만 개. 네. 그 중에서 이제 뭐 분류별로 IT도 분류하고 여행, 뭐 육아, 카테고리. 예, 카테고리 잔뜩 분류를 하고 그 안에서 이제 순위를 매겨라는데 오늘 들어가 보니까 제가 1위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와 순간 이제 딱 맞은 것 같았어요. 누가 한 대 딱 때린 것 같았는데 기쁘기도 하고 사실은 사람이니까. 네네 그렇죠. 네. 근데 이거를 1위를 받아도 되나? 근데 누군가 뭐 상을 준 것도 아닌데. 그렇죠. 예, 근데 계속 또 운 좋게 유지를 하고 있어서 더 열심히 해야겠다. 그런 걸 좀 하고 있습니다.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말이 2년이지 진짜 긴 시간이거든요. 블로그가 오래됐으니까 2년도 된 게 아닌가 싶은데 근데 무엇보다도 좀 이제 꾸준해야 되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예, 그건 확실한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예, 급한 정리. 저도 뭐 저기 블로그 했었는데 54만위까지는 가봤습니다. 랭킹 보셨어요? 네네. 54만위 갔는데 오늘 또 1위를 여기 또 영광스럽게 제가 가서 등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서. 네. 예, 지금도 운영하시나요? 저는 뭐 저품질 걸린 것 같습니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훅 갔다고 표현하죠. 네. 진짜 멀리 가셨네요. 네, 뭐 돌아갈 수 없는. 네. 그 사실 블로거가 뭐 과거에 지금도 마찬가지일 수는 있겠지만 직업이거나 그러지 않았던 시절이 있었죠. 그러니까 새로운 분야를 또 개척하신 분이라는 또 생각이 드는데 지금까지 있기에 좀 멘토가 있으신가요? 이쪽에서 좀 선구자 같은 분이라 없으실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블로그 문화가 길지 않아요. 네네, 예, 그렇죠. 저도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싸이월드도 있었고 우리나라에 잠시나마 드림위즈도 있었고 네네. 그리고 저는 또 블로그 시작한 게 아니라 카페를 제 블로그처럼 처음에 시작했었거든요. 포털 카페. 예. 네네. 왜냐면 그때는 그게 시스템도 워낙 잘 되어 있었고. 그렇죠. 근데 저한테 이제 멘토가 있었냐고 물어보셨는데 문제는 블로그로 멘토는 없죠. 당연히. 네, 당연히 없죠. 예, 네. 블로그로 멘토는 없고. 삶의 멘토. 저의 삶의 멘토라고 하면 두 분이 계신데요. 네네. 약간 얄궂어요. 제 인생처럼 어떻게 보면. 한 분은 제가 정말 뛰놀고 망나니 야생마처럼 막 뛰어놀 때 고등학교 3학년 때 담임 선생님께서. 예, 역시 우리나라의 고등학교 선생님 힘내세요. 최고입니다. 네. 그분께서 저를 되게 엄하게 다루셨어요.
근데 정말 좋은 분인데 원래 안 그러시는 분인데 애타작도 엄청 하시고 제가 또 많이 잤거든요, 수업 시간에. 네네. 저는 거의 수업을 교실에서 들어본 적이 없어요. 다 복도에서 들었어요. 근데 엄청 맞고 정확도 9분께 2번 먹을 뻔했어요. 담임 선생님한테요? 예. 웬만한 담임 선생님은 안 그러시죠? 안 그러죠, 안 그러죠. 근데 정확도 어머니도 많이 학교에 오시고 그분께 정말 감사드리고요. 네, 진짜 그렇게 엄하게 안 다뤄주셨으면 그나마의 성적도 안 나왔을 것 같다는 생각이. 왜냐면 그분 때문에 성적이 좀 나왔던 것 같은 느낌.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분 지금 이제 대학 교수님이시고 얼마 전에 연락 주셨어요. 네, 이관식 교수님 사랑합니다. 그리고 또 한 분은 기자 선배인데요. 기자 선배님. 네, 그 한 분은 굉장히 똑똑하세요. 네, 정말 박학다식 하시고 제 멘토라고 생각했었는데 저한테 투자금을 가져가셔서. 투자금이요? 네. 안 돌려주고 계십니다. 돈을 가져가셔서? 네. 정말 좋은 거 배우고 있습니다. 그분께. 법정 가려고 했는데요. 누군지 알죠? 저 돈 주시면 제가 나중에 한턱 쏠게요. 돈 좀 주세요. 어차피 본인 돈이시잖아요? 네, 제 돈인데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누군가에게 돈을 주면요 그게 빌려준 게 아니고요. 내가 빌려 받아야 되는 느낌이에요. 나중에 돈을 받을 때 절대로 그래요. 맞아,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아 다르고 달라요. 그래서 돈 거래는 문서를 꼭 남기시기 바랍니다. 네, 저기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왼수를 물어본 게 아니라 멘토를 여쭤봤는데. 멘토예요? 저한테 인생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분이요? 네, 돈을 가르쳐 주시고 사랑과 사랑과의 그 신뢰는 돈으로 하면 안 된다. 뭐 주시겠죠. 네, 안 주실라나요? 저한테 뭐 메일 하나 보내셨던데 내용 증명 같은 거 하나. 그래요, 내용 증명 달라군요. 알겠습니다. 좋게 잘 지내고 있어요. 네. 여행 같이 갈 거예요. 나중에. 근데 저는 뭐 사실 웃긴 했습니다만 이게 뭐 아이러니한 게 그 사실 어떻게 보면 얄궂은 운명일 수도 있는 건데 이분들을 또 멘토로 꼽으신 거니까 어떻게 보면 모든 일에는 또 배움이 있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도 드네요. 인생에 대처하는 자세에 따라서 다를 수 있겠구나. 누군가 저한테 영향을 줬고 제가 그걸로 많이 배울 수 있었다고 한다면 정말 고마운 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멘토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저 이 말씀 정말 좋은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